아, 좁아! 발 디딜 공간도 없냐? 여기가 원래 나 혼자 살려고 구한 원룸인데 네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잖아. 당장 부덕산 가서 새로 방을 구해야겠다. 그래, 잘 생각했다. 이왕이면 여기 말고 내가 다니게 된 일본어 학교 옆으로 이사하자. 그런 게 어딨냐? 넌 굴러온 돌이고 난 박힌 돌인데 박힌 돌 학교 옆에 구해야지. 난 일본어 학교 매일 다녀야 하고 언니는 학교 가끔 가잖아. 무대책 일본 유학으로 교토에 언니 집으로 밀고 들어간 거로 현재 언니의 원룸이 너무 좁았습니다. 둘이 살만한 집을 구하기 위해 근방에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제가 다니게 된 교토 일본어 학교 근처의 방을 먼저 구경했습니다. 여기 어떠세요? 학교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전차역도 가깝고 집도 깔끔하고. 아, 그래요? 근데 집 구조가 좀 이상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본 적 없는 뱀처럼 긴 집 구조를 보고 말았습니다. 방이 2개긴 한데 집 구조가 기차처럼 일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째 방에서 밖으로 나가려면 두 번째 방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 주인은 늘 첫 번째 방 주인이 지나가는 통로에 있는 거네. 그러게, 밤에 화장실 가려면 두 번째 방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 사생활 보장이 안 되잖아. 집 구조가 이거 좀 거시기하다. 일본은 이런 구조가 흔합니다. 아무래도 네가 화장실 가다가 나 밟을 것 같아. 여긴 그만두자. 뱀 같은 집을 피해 여기저기 다니다가 결국은 돌고 돌아 다시 이와쿠라로 돌아왔습니다. 이와쿠라가 가장 방세가 싸. 너희 일본어 학교 근처는 나름 좋은 동네라 방세가 2배라고. 나 그럼 어떡해. 이와쿠라에서 일본어 학교 뭔데? 시끄러! 자전거 하나 사줄 테니 그거 타고 다녀. 전차 타고 다니면 안 되냐? 안 돼! 차비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생활비도 부족하구만. 다시 한국 가든가! 차비가 비쌌습니다. 특히 전차는 버스보다 더 비쌌습니다. 한 정거장 지날 때마다 요금이 쑥쑥 올라가는 게 전광판으로 보여서 심장이 쫄깃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이와쿠라에 집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아주 높은 언덕배기에. 집 구조는 방 2개, 거실 겸 주방, 화장실. 방세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6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넓이에 2월세면 진짜 괜찮은 거요. 아무래도 언덕백이어서 그런 듯. 위치가 지옥이잖아. 위치가 지옥. 일본어 학교까지는 자전거로 전속력으로 달리면 24분 걸렸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40분이 걸렸습니다. 왜냐? 갈 때는 내리막, 올 때는 오르막이 되니까요. 페달 밟을 힘이 없다. 끌고 올라가야겠다. 오지게 힘드네. 언니, 나왔다. 응? 이거 뭐야? 웬 대형 소파? 응, 서양 아까 언니가 있는데 이사 간다고 본인이 쓰던 소파 주고 갔어. 소파를 줘? 소파는 크고 좋았지만 그 덕에 안 그래도 좁은 거실이 소파로 꽉 차 아무런 여유 공간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거 받았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쓰레기 여기다 버리고 간 거 아니야? 이런 거 버리려면 돈 내야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버리고 간 거네. 이딴 걸 왜 받아? 이제 발 디딜 곳도 없잖아. 그래도 한번 앉아봐. 엄청 푹신푹신 하잖아. 집에 이런 푹신한 소파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그렇네. 엄청 푹신푹신하긴 하다. 근데 어째 엉덩이 느낌이 좀 이상한데? 뭐요? 이 끈적끈적한 것은? 여기 설탕 쏟은 거 아니야? 설탕 맞네, 맞아. 이러니까 우릴 줬지. 아, 그 언니 진짜 설탕 쏟은 걸 주냐. 원래 누가 공짜로 줄 땐 뭔가 구린 거요, 구린 거. 이렇게 우리는 바보자매였습니다. 낯선 땅의 바보자매. 나의 스케줄은 아침 8시 반까지 일본어 학교 등교, 4시간 반 정도 빡세게 수업을 받고 1시 하교, 집에 돌아오면 일본어 배운 거 복습, 과제하기, 내일 시험 준비. 남는 시간은 뒹굴거리며 TV 보고 이와쿠라 동네 어슬렁 산보도 하고, 얼핏 보면 팔자 좋네, 일본어 공부하고 남은 시간은 놀고 이렇게 보이겠지만
목표는 일본어를 어서 능수능란하게 익히고 언니가 다니는 학교의 만화대학원에 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집에는 여전히 언니 학교 친구들이 드나들며 웃고 떠들고 학교 얘기를 하며 함께 과제를 했습니다. 난 옆에서 일본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그들과 나 사이 뭔가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쳐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들은 유학생의 신분, 나는 아직 정착하지 못한 이방인의 기분. 부럽다. 나 괜히 왔나? 그냥 한국에서 만화 그리고 있을 걸 그랬나? 난 이제 초보 일본어 걸음마 하고 있는데 대학원 합격 보장도 없고 앞길이 막막하네. 그야말로 모 아니면 도의 상황이었습니다. 대학원 붙으면 장기 유학 비자가 나와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떨어지면 일본어 5학년수 잘하고 간다 이러면서 바로 짐 싸서 집에 가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내가 여기에 왜 와 있나 현타가 밀려왔습니다. 야, 달라부야, 우리 라면 좀 끓여와. 밤새서 과제하려니 배가 고프네. 너 뭐 할 일도 없지? 뭐요? 안 그래도 야마도는데 뭐? 라면? 이것들 아주 잘 걸렸다. 이놈의 쉬기들. 니들 라면은 니들이 끓여 먹어. 왜 나대 왜?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현실은 언니에게 빌부터 사는 처지라 바로 라면물 올리기. 3개 끓이면 되냐? 아에이오 사시스세소 빠가로 구나로 우자께로나 남의 때로 놓까이. 그렇게 자면서도 니혼고를 읊으며 무대책 바보탱이의 서러운 일본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시련은 시련도 아니었던 게 겨울이 다가왔고 집 앞 언덕배기에 눈이 내리고 말았습니다. 나 어떡해. 일본어 학교 어떻게 가냐고. 오늘만 전차 타고 가게 차비 내놔. 시끄러워. 자전거로 가. 이 구두쇠야 돈 내놔. 봄에는 봄장마 때문에 시련, 여름엔 교토의 미친 더위로 시련, 겨울엔 눈 때문에 시련. 언덕배기 집의 헬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달나무의 대책 없는 교토 유학구라 정착기 안녕 교토툰. 끝나지 않는 시련의 이야기. 더욱 쪼글거리는 다음 화에서 만나요.